금리가 높은데 적금 붙는 게 낫지 않나?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아쉬움이 가장 적고 저도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나 많이들 이렇게 자산 가격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 지금 ETF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대사에서 뼈를 때리는 대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주인공과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공시생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직한 언니가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언니, 돈은 언제까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돈은 계속 없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공부하니까 없는 거야. 그러다 다행히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공무원이 했겠지. 공무원 하면 안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와. 그러면 결혼하겠지. 결혼하면 뭐 해야 돼? 집 구해야지. 그 집이 네 집이야? 은행 집이야. 또 없는 거야. 그래도 성실하게 20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돈을 갚아. 근데 애가 있겠지. 애들이 대학에 간대. 그러면 또 없는 거야. 착실히 일해서 애들 공부시켜. 근데 은퇴할 나이네? 또 없는 거야. 무한 반복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인생이 그냥 뭐 없는 거야,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천우희 여주인공이 한마디 하죠. 그나마 이게 성공 사례야. 널리고 널린 진짜 비극을 말해줘. 라는 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 대사를 보면은 참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돈은 어때요? 늘 부족하고 늘 없는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값이 또 없는 거야 라는 게 기본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없는 거야. 계속해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늘 돈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 이상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뭔가 재벌가 같은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일상생활 살면서 조금은 여유를 갖고 뭔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상을 원해서 재테크를 하긴 합니다. 우리가 또 없는 거야가 싫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재테크를 하는데 사실은 대안이 재테크 말고도 사업을 해도 되죠. 근데 아무래도 사업보다는 재테크가 좀 접근하기가 좀 쉽고 용이하다 보니까 재테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무섭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들어가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안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그리고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긴 하니까 그래 들어갔어. 근데 올랐다가 지금처럼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해 놓고 있으면은 결국은 반등을 하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많이 빠지더라.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1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이니 뭐 주식이니 뭐 코인이니 뭐가 됐든 했다 하면 다 올라가서 그냥 파티를 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대로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싼 거 같아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올라갔다 또 떨어지면 도로아무타물 아니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에 금리도 높은데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적금 붙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높은 금리라는 대안이 없으면 차라리 이쪽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좀 진행할 여력이 더 생길 텐데 이 대안이 있는 거죠. 무슨 대안? 금리가 높은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나 뭐 지인이나 뭐 자녀분들이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분께 뭐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 적금이 최고지. 계속 적금만 열심히 부어. 그러면 또 없는 거야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자산 가격은 등락은 있으면서 우상향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고금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진입하기 좋은 시기야. 이 시기를 놓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시장을 보는 방향성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아마 재테크에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 후자 쪽을 좀 더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교훈이 있었잖아요. 한번 폭락만 해봐. 나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신 분들은 IMF 때 자산 가격이 폭락했다가 바로 반등하는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자산이 폭락했다가 바로 반등하는 경험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꼈냐면, 아, 저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좋은 거구나.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식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많이 빠졌을 때는 들어가서 기다리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구나 라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코로나가 왔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 때 똑같이 빠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못 들어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이 없으면 들어가는데 어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보합이나 상승할 것 같은 마음이 더 커요. 그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라고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 싸면 그때 사야지 라는 욕심을 내게 되기도 해요. 항상 이 두 가지의 심리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할 때 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리스크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씨, 이거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전문가는 더 빠진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지금이 저점이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참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 시장을 지났을 때 아쉬움이 가장 적고, 아쉬움이 적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재테크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저도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방법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 참여를 할 때 재테크 시장에는 부동산이 있고 또 금융자산, 대표적으로 저희는 ETF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이 있고 ETF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적립식 투자가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이 막 100억이 있다. 그러면은 막 5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막 가격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거예요. 적립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부동산이야 우리가 방 한 칸 따로 사고 거실 따로 사고 이런 게 안 되고, 또는 돈이 엄청 많아야지만 부동산은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내 형편에 맞춰서 적은 금액으로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없는 거야를 넘어서려면 재테크를 해야 되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재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공부만 하다가 기회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리면은, 이 영상은 예전에 제가 적립식 ETF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학습 원뿔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고 2주 정도 후에 기억이 어느 정도는 나느냐를 조사해 보는 건데, 우리가 강의를 듣거나 자료를 읽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도 어찌 보면 강의를 듣는 거고, 뭐 보고서 자료나 리서치 센터 자료나 뉴스 기사 등을 보는 거는 자료를 읽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2주 정도가 지나면 한 10%, 20% 정도밖에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에 봤던 뉴스 기사 기억나는 거 뭐가 있으십니까? 네, 별로 많이 없죠. 우리는 그때 읽었던 텍스트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의 느낌이 기억나는 거지, 실제 그 팩트가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때, 학습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 실제로 행하는 게 가장 큰 공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좋은 재테크를 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찐하게 공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기에는 뭔가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자산 증식 차원에서라도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기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또 없는 거야 라는 걸 벗어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재테크를 할 때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이런 시장은 너무 좋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언제 진입하겠다는 얘기냐 라고도 되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불명확한 미래 속에 내 돈을 집어넣는 행위는 부담이 되죠. 그렇게 부담이 되신다면 적립식으로 좀 나누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 나가시면서 시장을 외면하지 말고 시장의 참여자가 되는 게 좋다. 시장의 참여자가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하게 돼서 그 다음 시장에 또 왔을 때는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투자 경험을 쌓기에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겁먹지만 마시고, 우리가 목돈을 한 번에 넣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목돈은 넣는 순간 이게 뭐 아니면 도박이 돼버리는데,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쌀 때 사나 쌀 때 사나 둘 다 좋습니다. 네,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시장에 참여하셔서 어찌 보면은 돌아봤을 때 되게 좋았던 시기에 나는 잘 투자를 시작했어 라는 기억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